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안은 미국이죠. 미국의 대선과 경기 부양책 이런 쪽에 관심이 높습니다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G2 간에 또 갈등 내지는 패권 경쟁 혹은 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중국은 소리 없이 또 최근에 주가도 오르고요. 중국 돈도 강세이고 경제 성장도 좋습니다. 중국도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오중전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경제에 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찾아보려고요.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만 연구하신 건 아니고 뭐 어디를 네, 다 하세요? 보통 네. 이제 저는 중국이 중심이고요. 네. 뭐 당연히 중국 공부하다 보면 네. 미국과의 관계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외교, 네. 국제 전략 이런 것도 다 하니까.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국제지역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 그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마침 그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국가 전략, 국제 전략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리죠. 최근에는 중국 못 가셨겠네요. 뭐 작년 11월 이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국의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당장 그 코로나가 중국이야 뭐 부인하겠지만 중국에서 발원된 것으로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기네들은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환자도 네네. 나오지 않고 뭐 다들 보면 그 중국 국민들도 그들이 말하는 뭐 인민들도 굉장히 그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고생을 예. 하고 있고 그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 이 상황인데도 그렇죠. 중국은 9월 8일 날 코로나 방역 표창 대회를 했습니다. 그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훈장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대개 그 전에 50여 일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통계도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10월 달에 칭다오 우리가 잘 아는 청도에서 네.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산발적 어떤 흐름은 계속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확진세를 잡았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선언이 바로 방역 표창 대회의 종식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발원지든 뭐든 뭐 코로나 책임론이든 이런 거에서 하루속히 좀 벗어나서 네. 우리가 세계를 좀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한테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다른 데 다 힘든데 우리는 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경제 활동해라. 이제 이런 그만큼 또 국내적으로 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슬아슬하면서도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뭐 중국의 국민들도 자기는 애국주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이 공산당에서 얘기하면 환호하고 뭐 또 BTS가 안 좋은 얘기하면 또 집중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런 네. 얘기들이 막 나오는 상황인데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4.9%. 예측치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성장하는 국가가 뭐 거의 유일한 게 중국인데 네. 이 성장 속도 내지는 성장세 믿을 수 있냐. 한편에서는 이거 뭐 수출은 마스크 판 거고 수입이 줄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늘 그 중국 경제 통계를 둘러싸고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방 미국이나 이런 데 경제 예측기관도 네. 이게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측기관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아니다. 이제 중국도 사실 상당히 이렇게 맞춰보면 성장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다만 그 코로나가 만연하고 확진세를 좀 잡으면서 재빨리 공장 재가동을 지시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방역 실크로드 또는 뭐 보건 의료 실크로드 뭐 이런 개념을 내세우면서 소위 이제 마스크든 뭐든 뭐 소독제든 이런 것들 이제 예. 집중 수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재가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랐고
또 이제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신SOC라는 분야, 새로운 기간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 수요로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했고, 결정적으로 잘 아시는 중국은 그 할리데이 이코노미라는 게 있죠. 휴일 경제. 그러니까 네. 5월 달 노동절 때 한 7, 8일, 그다음에 10월 국경절 때 한 7, 8일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이제 휴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춘제도 굉장히 길던데요. 춘제는 네. 원래 네. 뭐 전통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수요가 굉장히 안 됐죠. 억압돼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게 억압 수요가 좀 풀리면서 네. 이런 수치가 나왔고, 이 수치야 전체적으로 그 주요국 가운데 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고, 그리고 올해도 전체로 놓고 보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냐인데, 사실은 워낙 그 전에 뭐 마이너스 6.9부터 시작해서 이제 2분기 때 플러스 3.2가 됐지만 워낙 밑으로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거는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도 물동량이라든지 전력 소비량,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본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뭐 수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그러게, 정확한지는 네. 모르겠지만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적어도 뭐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한 걸 플러스 성장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바꾸지 할 수는 못했을 없죠. 거다. 네네. 추세 자체는 그래도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사실 유럽 같은데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 하는데 네. 중국은 그래도 소비를 하고 수출기는 좀 막혔지만 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오중전에 얘기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가계나 기업의 부채, 뭐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어찌 될지 몰라서 중국의 오중전에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라는 건데요. 우리가 네. 통상 알고 있는 게 정협 전인대, 예. 연말되면 경제공작회 이런 네, 걸 네,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뭐 3중전에 4중전에 5중전에 이 전회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번 회의의 그 가장 그 주제는 뭡니까, 교수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소위 뭐 경제공작회의라든지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당과 정으로 나누면 네. 정 쪽입니다. 정치적인 예. 네. 이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네. 중앙위원이 대개 후보위원까지 뭐 이번에는 371명인데요. 뭐 더 400명으로 늘 네. 때도 있고, 결국은 이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 공산당 당장에 중국 공산당의 최고회의인 전국대표대회가 폐회되는 기간에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산당을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위원회의 수장이 총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부터 중국의 핵심 요직이 나와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거를 그 다음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책 결정을 하는 기구다. 물론 그 위에 정치국 상무위가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이번에 오중전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 네.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네, 5차 네. 경제개발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죠. 여기는 네. 똑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경제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계획인 규획이라는 표현을 네, 네. 쓰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경기적으로도 저 세계 경기가 침체하니까 뭐 고용 불안도 나오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죠. 모두의 그 쌍순환이라는 말씀도 예, 하셨고, 예. 또 이 쌍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중국이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가겠다는 게 국제 대순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집약 산업을 남이 버린 거를 우리가 리바운드해서 잘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 자본집약까지 왔잖아요. 네. 이 사이클을 돌리고
국내 대순환이라는 것은 소비를 진작을 하려면 중국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네. 그게 다시 그 돈을 써서 재투자되는 국내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국내 대순환 구조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국제 대순환 플러스 국내 대순환 해서 쌍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진작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국과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깨야 되는데 그러면 저 밸류 체인이 깨지면 중국이 세계에서 소위 주도적 지위를 갖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예.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과학기술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뭐 반도체 작업도 2025년까지 뭐 70% 하겠다고 그러는데 화웨이 사태 때문에 그렇죠. 딱 막혀 있고.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끌고 가는 선봉이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중전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되면 바이든이 지금 우리는 무역은 다자질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공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쌍순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시진핑 주석도 여러 차례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 대순환, 국내 대순환. 네. 국제 대순환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시진핑 체제에서는 중국몽, 이제 그레이트 차이나를 표방하면서 뭐 1대1로 이런 것들 엄청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마켓 성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네. 미국이랑 긴장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순환, 어쨌든 국제 대순환, 국내 대순환 가운데 쌍순환 중에 이번에 핵심은 어쨌든 내수입니다. 표면적으로 내수를 좀 살리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네. 중국이 내수 진작을 하는 것은 국제 경기가 나쁘니까 예. 결국 정부 주도의 그 투자 정책이 일단 제일 앞서서 나와야 재정 된다. 정책을 쓰는 재정 거죠. 정책을 예. 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제 심리를 회복시켜야죠. 네. 그런 게 이제 코로나 방역 표창대회 열면서 종식 선언을 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을 좀 확대시켜야겠다. 네. 몇 년 전에 그 소위 창업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하면서 그런 안정성을 보여주면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올 거다. 마침 올해도 지금 올해 8월에 8,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23, 4%가 증가했습니다. 네. 예. 외국 자본 들어오고 네. 또 위안화 강세로 가고. 예. 미국 자본도 또 15%가 들어와서 네.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 때리기를 해도 저기는 여전히 성장의 성장 기회가 동력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내부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미국 대선 얘기하셨는데요. 뭐 둘 중에 한 명은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근데 중국 입장도 사실은 야 이게 굉장히 저울질을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 뭐 이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누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사실은 누가 돼도 대중 압박은 계속 될 겁니다. 오히려 뭐더 강화될 수 있다는 강화될 얘기도 수. 하더라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 4년간 미국 때리기를 했고 예. 그게 굉장히 거칠어 보였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야 중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저항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도 야 이거 진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중국 압박은 계속 될 텐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관세라든지 기술 그 제약 뭐 예. 이런 거 계속 끌고 갈 거고 이제 소위 가치 패권까지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데를 둘러싼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감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바이든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유리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아젠다는 인권을 제일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환경입니다. 근데 네. 이 중국이 이 두 다 가지 취약한 분야죠. 최대 취약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그 소위 아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강력한 압박보다는 바이든이 되면 다자질서를 하겠다 그러고 자유무역을 강조한 걸로 봐서 네. 그나마 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바이든이 되면 쉽진 않겠지만 새로운 전략하에서 뭔가 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이야기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오중전에 최근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뭐 과제들, 고민들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쌍순환 이게 이제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중국의 쌍순환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가면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고 국내 업체들이나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중국이 앞서 이제 뭐 인프라 투자도 한다 그러셨잖아요. 인프라라든지 뭐 혹은 뭐 소비도 촉진시키게 되는 옛날에 보면 뭐 가전 이런 것도 뭐 보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산업이 좀 중국에서 앞으로 뜨게 될까요? 지금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수 진작을 중국 정부가 하기 위해서 네. 지원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 지방채 발행을 다 용인한단 말이죠. 네. 일단 좀 돈을 끌어서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특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제 의료 보건 산업,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또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계속 아픈 손가락이죠. 이게 빨리 기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기본 장비라든가 자재를 자기네들이 원자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뭐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할 거다. 특히 중국 제조 2025 이 부분을 미국이 그거를 용인하면 미국의 소위 세계 제1의 지위는 사라진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거꾸로 그걸 뚫고 가지 않으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할 거다. 네. 그리고 환경 산업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뜰 것 같고요. 당연히 사양 산업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양 산업의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 전통 굴뚝 산업을 옛날 제조 방식으로 하면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디지털을 결합하면 또 성장 산업이 되는 거죠. 산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섬유 산업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제조업들이 그랬다가 지금은 다양한 그 IT 기기 4차원 AI와 결합을 하면 그게 성장 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거냐. 다만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과하고 원자재 소비가 지나치게 과한 산업들은 좀 피할 거다. 왜냐하면 그건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소위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부 정책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마다 다 자신들의 그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역별로 좀 나눠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찾아보는 것. 예를 들어서 저 중서부 지역은 뭐 5년 전, 10년 전에 내륙 이 연해 지역에서 했던 산업들이 지금 한창 꽃피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IT라든지 이런 거와 결합을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굴뚝 산업은 끝났다 이러지 말고 그런 부분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 각 그 지역 단위에서의 그 자치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좀 지역별로 다르다는 말씀 좋은 인사이트가 되고요. 국내 기업들에게 그 미치는 반사이익이 어디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이고요. 저희는 특별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반도체나 사실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 사실 중국이 앞서가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엄청 쫓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조금 저지하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네, 걸 네. 조금 막는 그런 역할도 네. 있는데요. 화웨이 제재라든지 뭐 이런 제재, 그다음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에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이 좀 수혜를 얻는 쪽은 어딜까요? 그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의 핵심이 이제 지금은 기술 패권, 특히 화웨이나 이런 데 대한 제재로 많이 갔고요. 네. 이 제재는 중국한테 타격이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기에는 원천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법이라는 것이 미국의 자원을 쓰면서 물건을 개발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그런 거 하려면 미 네. 상무부와 그러게요. 국무부 허가 받으라는 얘기고 미국뿐 아니라 뭐 동맹국들도 네, 그렇습니다.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네. 중국도 네. 자기도 수출 규제법을 내놨는데 절대로 미국 거를 넘어서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 휘둘리면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미국의 원천 기술이 그 오리엔트돼 있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돼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적어들면 한국 대중 수출의 78%가 중간재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품이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공격하다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공격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삼성이나 SK에 공급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웨이 때문에 눌려있던 다른 수요가 나올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가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면 대체가 지금 다른 데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SMIC나 이런 데까지 막 그 파운드리 공장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우위를 가지고 초격차 전략을 유지를 한다면 대체 소유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체적인 틀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충분히 투자거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 욕구가 해소됐는데 시간은 또 이제 거의 돼가서요. 시진핑이 연내 방한 가능성이 아직 조금 남아 있나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은 네. 이제 벌써 11월이고요. 네. 11월이 다 됐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1월 3일 날 대선이 있고 당장 네. 다음 주부터 오중전회가 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이거에서 이제 대미 정책도 좀 짜야 되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면 대미 관계가 1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걸 어떻게 갈 거냐. 네. 이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일본의 스가 총리도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회의는 리커창 총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디서 일본인가요? 한국에서 합니다. 하나요? 근데 네. 문제는 총리와 국가주석이 같이 동시에 오기 오는 어렵죠.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정말 급하다면 네. 그 회의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금 시진핑의 중국 국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내 방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내 안 된다면 이제 내년 뭐 언질은 있을 겁니다. 예. 네, 언질은 있을 건데 예. 꼭 우리가 그 연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으면 뭐 공간들이 없어지니까 아마 우리 외교부하고 논의를 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네. 우리도 작전 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와주면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재료가 돼서 그렇죠. 기다리는 당연히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중국의 오중전의 쌍순환 전략하고요. 또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내 산업은 어느 쪽을 주목해 봐야 될지 제한된 시간이지만요.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